저 같은 경우 이미 얘기해드린 것처럼 ROG Ally XG 모바일과 연결해 일명 CG 모드로 불리는 거치형 미니 PC로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스팀덱 OLED를 휴대용 콘솔 게임기로 사용하면 두 제품이 상충되지 않고 최고의 효율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주 괜찮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은 UMPC 대풍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기기들이 출시되었습니다. ASUS ROG Ally와 레노버 리전고가 순차적으로 출시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 게이밍 브랜드가 참여하게 된 1등 공신이라고 하면 역시 스팀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팀덱은 출시 2달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고 지금까지 300만 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탑 카테고리에 비해 시장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나름대로 유의미한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팀덱 OLED 과연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OLED와 비슷한 컨셉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팀덱 개선파이라고 할 수 있지만 2세대 제품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팀덱이 ROG Ally, 리전고와 같은 윈도우 UMPC가 아닌 독자적인 휴대용 콘솔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모델이 출시된 후 불과 1년 반 만에 출시되었다는 점은 플스나 엑박과 같은 7년 주기로 선보이는 게임 콘솔보다는 출시 주기가 짧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칭 스팀덱 2.0이라고 불리는 후속 버전은 2025년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와 같이 개선판이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은 오리지널 모델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한계가 치명적인 단점이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팀덱 OLED의 주요 변경점은 크게 디스플레이 개선과 배터리 사용시간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 최초로 HDR OLED가 탑재되었는데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표현해 인간 눈이 인식하는 음영 대비를 현실에서 보는 것과 최대한 근접하게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스팀덱 OLED 모델은 최대 밝기가 400니트에서 1000니트로 드라마틱하게 향상되었고 100만 대 1에 놀라운 명암비를 지닙니다. 무엇보다 백라이트 패널이 없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고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기기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베젤을 줄였기 때문에 화면 크기가 7인치에서 7.4인치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사율이 60Hz에서 90Hz로 향상되면서 한층 더 부드럽고 선명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독 답답했던 터치스크린 역시 폴링 레이트가 180Hz로 향상되면서 반응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상도가 여전히 HD급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를 피하고 스팀덱의 강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팀덱 OLED의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커졌는데 40W시에서 50W시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7나노가 아닌 6나노의 공정을 적용하면서 자체 발광 소자 OLED의 특성으로 인해 전성비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30-40% 정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었다고 하니 휴대용 콘솔 게임기로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캐주얼 게임은 최대 12시간, AAA급 게임은 최대 3시간 정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배터리 개선과 함께 충전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WRGB 충전 LED가 적용되었습니다. APU 공정의 개선과 쿨링팬 크기가 커지면서 발열과 소음에 있어 체감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량화가 이루어진 게 상당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기존 LCD 모델의 경우 약 669g이었는데 OLED 모델은 약 640g으로 5% 정도 가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E 모델이 탑재되면서 기가 인터넷과 같은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최대 2배에서 3배 정도의 다운로드 속도가 확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기가 이상의 고용량의 AAA급 게임을 보다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2.4GHz, 5GHz 대역폭 외에도 6GHz의 대역폭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메모리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스팀OS의 강점이었던 빠른 시스템 재개 시간이 30% 정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시대착오적이었던 64기가 256기가 모델이 사라지고 512기가와 1TB 두 가지 용량 옵션을 제공합니다. 스팀덱 OLED 출시와 함께 구형이 되어버린 LCD 모델은 64기가 모델이 $399에서 $349로, 256기가 모델이 $529에서 $399로, 512기가 모델이 $649에서 $449로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64기가와 512기가는 생산 중단과 함께 단종될 예정이며 256기가 모델만 계속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팀덱 신규 라인업의 국내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6기가 스팀덱 LCD가 589,000원, 512기가의 스팀덱 OLED가 839,000원, 1TB의 스팀덱 OLED가 989,000원입니다. 미국 출시 가격은 $399, $549, $649로 책정되었는데 텍스를 감안해도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G Ally 같은 경우 $699가 999,000원에 출시되었는데 $1 환율이 최근 급등한 게 악영향을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작성, 연결성, 팬소음, 발열 등 치명적인 단점이 거의 해결된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스팀덱 개선판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존버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 제품 구매해봐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얘기해드린 것처럼 ROG Ally 를 XG 모바일과 연결해 일명 CG모드로 불리는 거치형 미니 PC로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스팀덱 OLED를 휴대용 콘솔 게임기로 사용하면 두 제품이 상충되지 않고 최고의 효율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주 괜찮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스팀덱 OLED 1TB 모델에 한해 탈착식 내부 케이스가 포함된 프리미엄 휴대용 케이스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며 독점 부팅 영상과 독점 키보드 테마도 제공된다고 하니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스팀덱 OLED가 한국에서도 11월 16일에 출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시가 상당히 늦어졌던 오리지널 모델과 달리 한국 시장이 초도 시장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스팀덱 OLED를 살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